오랜만에 등장한 G 제너레이션 신작인 SD 건담 G 제너레이션 이터널. 처음엔 모바일이라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막상 해보니 게임이 재밌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 게임의 특성상 콘솔 베이스의 유저가 많아 과금 위주의 모바일 게임으로 나온 것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겠고, 그건 이 게임의 콘솔 시리즈를 모두 갖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런 편견을 깨고 보면 스토리 위주 게임을 추구하는 개발사 어플리포트의 성향이 보이는 건담 팬들에게 꽤 괜찮은 선물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게임의 초보자를 위한 무과금으로 초기에 안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왜 무과금이냐면 제가 모바일에 돈을 안 쓰는 타입이에요. 저는 게임 소프트에 쓰는 돈을 약 98,000원 이하로 잡고 있는데 왜 이 금액인지는 슈퍼 패미컴을 갖고 노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때 게임 가격이 그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모바일 게임은 절대 저 정도 과금으로 끝나지 않기에 오히려 확실하게 돈만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과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촉이냐면 일단 지금 말할 내용을 듣고 게임을 접하신 분들은 과금을 하실 테니 이후부터는 저와 상황이 다를 테니 딱히 말씀드릴 게 없기도 하고, 또한 같은 무과금 유저라고 해도 어떤 유닛을 얻고 키우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와 상황이 확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 영상은 무과금으로 일단 한번 해본 후, 그래서 재미를 느낀 후 과금을 결정하시겠다는 유저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선 게임을 시작하면 튜토리얼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캐릭터를 뽑게 됩니다. 이때 알게 되죠. 리세마라 시스템을 유저 친화적으로 만들었다. 페르소나 5 팬텀이 꽤 오랜 시간 진행하게 한 후 뽑기를 시켜서 사람들이 리세마를 포기하게 만든다면, 이 게임은 실패하면 타이틀 화면에서 데이터만 삭제하면 리세마를 또 할 수 있게 만들었죠. 이건 정말 현명한 정책이에요. 제작사야 일단 오래 진행하게 하면 귀찮은 리세마를 안 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게임을 포기해버립니다. 이터널의 제작사 어플리포트는 이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어차피 할 사람은 계속하고 그게 귀찮은 사람은 그냥 안 하고 말 텐데, 그렇다면 가급적 편하게 해주는 게 유저를 잡아두는데 좋지 않을까요? 초반 리세마란 우선 다이아로 UR 서포터 전함을 하나 얻은 후 캐릭터는 확정 가차까지 포함해서 2대 얻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여기서는 엑시아, 프리덤이 권장되는데요. 제 경험상 에어리얼, 크로스본 크로스원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이 기체들이 모두 비행 유닛이기 때문이죠. 덴드로비엄이 대기권을 타고 날아다니는 슈퍼 로봇들 등과는 달리 이 게임은 지형 적응을 꽤 엄격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못하는 기체는 공중, 수중 스테이지에서 출격을 못하거나 이동력이 반토막이 나죠. 그런데 이러면 스테이지 진행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또 가차를 해야 합니다.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초반엔 비행 유닛을 권합니다. 제가 무과금 유저에게 권하는 전략이 있다면 최소한 가차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초반에 확정 가차, 그리고 다이아 12,000개를 소비해서 다음의 유닛과 서포트를 얻었는데요. 이 정도만 있으면 이벤트인 붉은 건담을 포함하여 모든 스테이지를 완벽히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전략만 잘 세우면요. 일단 비행 가능한 유닛으로 팀을 짰다면 그 이후에는 스테이지를 공략해야겠죠. 이 스테이지 공략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다른 유닛을 얻고 그렇게 여러 번 도전하면서 별셋으로 클리어하는 게 게임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유닛풀을 채우는 방법이 중요할 텐데, 만약 여러분이 콘솔판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개발만 열심히 한다면 나중에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게임은 의외로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아이템을 사는 것도 돈이 들고 개발을 하다 보면 수만에서 수십만은 금방 사라지며 특정 유닛은 개발하기 위해서 100만 단위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발을 아예 포기할 수도 없는 게 그래야 시크릿 유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유닛들은 무기의 특수 기능 등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많은 기체라 사용하면 이후의 공략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즉 저는 개발을 가급적 하지 말고 개발도 100%를 채우며 얻는 시크릿 유닛을 키워서 공략하라는 지극히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모순적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 결론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는 개발도에서 유닛을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개발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기체, 그리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노획할 수 있는 기체. 저는 스테이지에서 노획할 수 있는 기체는 가급적 노획을 하고 개발이 필수인 기체만 개발해서 돈을 최대한 아꼈습니다. 저와 거의 구성이 같은 제 친구의 경우 돈은 2만 정도가 있지만 저는 10배가 넘는 24만을 갖고 있죠. 그 친구는 SD 건담 G 제너레이션 시리즈를 잘 아는 친구고,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인 유튜버인데 오히려 게임을 잘 알기에 개발에 공을 들인 패턴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 게임은 말이죠. 자원이 부족하고 과금 패키지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 최대한 자원을 아껴야 나중에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수적인 기체만 자원을 들여 개발하고 노획할 수 있는 기체는 가급적 노획한다는 게 공통적인 공략법일 텐데요. 이 게임은 스테이지 공략에 필요한 AP를 적게 주는 바람에 스테이지를 여러 번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방식으로 지원군의 개발 트리를 100% 채우려면 엄청난 돈과 자원이 드는 이야기죠. 기체가 정말 많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래서 제타 건담 에오고를 먼저 공략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비교적 낮아서 초기 유닛으로 별셋 클리어가 가능하고 기체들이 가변 기체가 많아요. 이 게임에서 이동력과 사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어려운 스테이지도 사거리 밖에서 공략한다던가 반대로 빨리 움직여서 보스만 치는 방법이 유효하기 때문이죠. 이벤트 스테이지인 붉은 건담처럼 말이죠. 이런 면에서 제타 건담은 보물창고입니다. 제타 건담 에오고 기체는 수가 적어서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도 의외로 적고 여기서 얻는 시크릿 기체인 제타 건담 3호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무과금 유저라면 투자해도 좋을 정도예요. 다만 냉정히 말해서 이 게임은 비우주세기, 정식 명칭 얼터너티브의 기체들이 강하고 우주세기는 비교적 약한 게임이니 여기 너무 매달리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세기 개발을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세기는 트리가 완성되어 있어 시크릿 기체가 존재하지만 얼터너티브는 딱 봐도 2기 기체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까지 공개된 개발도를 다 채워도 기체를 주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당분간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게 콘솔판처럼 개발도를 채우는 식으로 개발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터널 등의 고난이도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선 결국은 여러가지 기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개발도를 다 채우는 것을 목표로 둬야죠. 즉 제 말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키우란 겁니다. 그리고 옵션 파츠로 보완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옵션 파츠를 사기 위해 필요한 GP는 볼을 잔뜩 개발해서 팔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기체 관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러 갑니다. 이 게임의 기체는 한 개의 돌파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돌파하면 전 능력치가 20%씩 상승하고 보너스 스텝이 늘어나며 별셋을 다 채우면 상당히 강력해지죠. 이걸 활용하면 초반에 강력한 기체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드모드를 클리어하면 딱 한 번 해당 기체를 주는데 이게 개발도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 별 하나가 됩니다. 이 정도만 되면 꽤 강해지기 때문에 하드모드, 별셋 난이도 오토 공략에 편하죠. 현대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지간한 시나리오는 오토로 공략해야 하죠. 기본적으로는 잘 키운 파티로 시나리오를 오토 공략해서 재화를 수급하는 게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얻은 재화로 기체를 강화하고 나중에 별셋 클리어를 하게 해서 건너뛰기로 편하게 자원을 모아 나중에 시나리오를 편하게 하는 게 이 게임의 목적이죠. 다만 이렇게 하기 어려운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건담 X의 하드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적들은 서로 원어방어를 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토모드 클리어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 대기한 후 적들이 내려오면 맷병기로 공격한 다음에 사거리 밖에서 지원 사격을 활용해서 나머지 아군으로 샤기아와 오르바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토 버튼을 누르니 별셋 클리어가 가능하더군요. 여느 시뮬레이션 게임이 그렇겠지만 최강의 전술은 적이 오게 하는 미가와 전술이죠. 이렇게 하면 본편 시나리오는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과금, 다이아도 12,000개만 쓴 저는 이렇게 본편 시나리오를 모두 클리어할 수 있었죠. 다만 문제는 이러면 이터널인데 여기선 해당 시리즈의 기체만 출격 가능합니다. 가차를 안하고 개발도 가급적 안하다 보니 특정 시나리오는 클리어할 전력조차 안되네요. 개발을 거의 포기한 지건담은 특히나 말이죠. 일단 이렇게 하면 모든 시나리오 스테이지를 완벽히 클리어할 수 있고 추가 이벤트인 붉은 건담까지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터널의 경우 초반 리세마르로 얻은 UR 기체가 출격할 수 있는 스테이지도 공략이 가능하죠. 다만 이게 그냥 가능했던 건 아니고 자원과 집중의 선택을 잘했기에 가능한 건데요. 그럼 무슨 유닛을 키워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캐릭터 게임인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기체를 키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급적이면 특수 능력 있는 기체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엑시아가 초반에 추천되는 이유는 화력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GM 필드가 있어 방어력도 강하기 때문이죠. 빅잠 같은 기체는 아이 필드가 있어 빈병기가 많이 나오는 작품에서 강하다던가 반대로 빈병기가 없는 철혈에선 약하겠죠? 그리고 이동력 면에서 혜택받은 가변 기체 또한 특별한 능력이 따로 있는 기체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세계에서는 큐베레이, 얼터너티브에서는 퍼펙트 스트라이크 같은 사거리와 이동력도 좋고 적의 빈 방어력을 깎는 기체들이 좋지요. 또한 구시온 리베이크는 물리 방어력을 깎는 기능이 있는데 이후 엑시아 같은 기체를 공격하면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과금 유저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일단 무조건 제공되며 미션만 클리어만 강화되는 G9Wax 그리고 이벤트 때 제공되는 붉은 건담입니다.
지구학 쓰는 무기가 도끼 하나뿐이라 약한 것 같지만 무기의 능력이 HP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고 한계 돌파로 인해 보정체가 많이 붙어서 스테이지 공략에 좋습니다. 이벤트 스테이지인 붉은 건담의 최고 난이도를 별셋으로 클리어하기 위해선 지구학사 아마테를 잘 키워놔야죠. 또한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붉은 건담의 경우 파일럿인 슈지의 능력치가 상당히 좋은데다 지원 유닛이기 때문에 원어 공격을 해주는 이점도 있죠. 이 기체는 이벤트 미션에서 여러가지 강화제를 주는데 이걸 다 투자하면 상당히 강한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잘만 활용하면 스테이지 진행이 상당히 편해지죠. 괜히 초반에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서툰 초보자를 위한 구제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차를 위한 다이아는 가급적 아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게임의 특성상 후반에 얻는 다이아의 양이 줄어드는데 이러면 무과금 유저가 후반에 나오는 픽업 가차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이야 엑시아, 프리덤이 강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작품군엔 상급 기체가 있죠. 여느 모바일 게임이 그렇듯 초반의 강자가 후반에 짐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까. 정말 강력한 기체가 나중에 나올 때 못 뽑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기간 한정 가차란 말이죠. 이게 제가 최대한 가차를 안 하고 어떻게든 기본 기체로 시나리오를 공략한 이유입니다. 자, 이 정도면 대략 정리가 되었겠군요. 건담 팬들에게 G 제너레이션의 가오가 있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